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이 무엇이냐? 리눅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그 해당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과정을 부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시스템에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떤 운영체제가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운영체제 중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운영체제를 골라서 사용자들이 그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부팅이란 거는 부트스트래핑 프로세스, 그래서 뭔가 순차적인 프로세스인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부팅 시퀀스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자, 컴퓨터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로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순차적인 어떤 명령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팅 시퀀스는 보통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리눅스에서요. 자, 총 현재 여기는 5단계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 스타트업입니다. 파워가 딱 들어가면 바이오스라고 하는 인풋 아웃풋 서비스를 찾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자, 두 번째로는 그 인풋 아웃풋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디스크 중에서 마스터 부트 리코더를 찾습니다. 자, 부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로드된 이후에는 자, 스테이지 2 부트로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부트로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좀 복잡한 부트로더는 이제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 이 운영체제를 부팅할 건지에 대한 환경 설정들이 되어 있는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세컨드 스텝 부트로더를 거친 이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체제들이 메모리에 로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번째 스텝이 되고요. 자, 운영체제들이 로드가 된 이후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시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인 자, 유저 스페이스 서비스들을 시작하기 위한 이니트 프로세스가 시작되면서 그 이니트 프로세스가 모두 시작된 이후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리눅스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바이오스라는 거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software code run by computer when first powered on.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부팅을 딱 했을 때 화면 창에 어떤 보통 회사의 로고가 나오면서 어떤 특별한 키를 누르면은 셋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셋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보통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장치되어 있는 CPU나 장치들에 대한 건데요. 자, CPU,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키보드, 그 다음에 마우스도 포함되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네트워크가 기본적인 사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트워크 설정까지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드의 칩셋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제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을 위한 세팅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때 이런 세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부터블 디스크입니다. 자, 부팅을 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찾아낸다는 건데요. 이 부팅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다음에 나올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스에 들어가는 키 셋업은 이제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F2나 F12, 그래서 보통 펑션 키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 부트 레코드.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말했던 부팅이 가능한 디바이스들을 찾기 위해서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리눅스는 자,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보통 프라이머리 부트로더에 이렇게 담게 되고, 자, 이 마스터 부트 레코드는 절대로 큰 프로그램이 아니고 512바이트 섹터 안에 딱 들어가는 아주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섹터 1번에 헤드 0번,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섹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fter master boot record is loaded, 그러니까 램으로 마스터 부트 레코드가 들어온 이후에는 바이오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컨트롤을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넘기게 됩니다. 즉 마스터 부트 레코드가 직접적으로 이제 모든 네트워크 자원을, 컴퓨터의 자원을 활용할 준비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스터 부트 레코드는 어떤 식으로 생겼는가? 자, 이제 매직 넘버라고 그래서 이제 마스터 부트 레코드의 끝을 알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파티션 테이블이라고 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디바이스의 어떤 하드디스크 파티션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하드디스크 파티션을 나타내는 이유는 자,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거는 이건 그 자체가 무슨 커널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다음에 내가 부팅 가능한 프로그램을 포인팅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포인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디바이스의 정보, 스토리지의 정보가 필요하고 그 스토리지의 정보는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파일 시스템의 스토리지 정보는 어디에 있다? 파티션에 있다. 그래서 그 파티션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6바이트짜리 이제 부트로드가 같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총 512바이트의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보통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금 그림을 보며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요.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보통 파이널 2바이트 마스터 부트 레코드의 마지막 2바이트는 AA5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엑샘플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마스터 부트 레코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잘 보시면은 현재 이제 cat 해가지고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컨트롤 문자 형태로 표현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건 지금 마스터 부트 레코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람이 본다기보다는 컴퓨터가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바이너리의 어떤 연속일 텐데 이 바이너리가 캐릭터로 표현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연치 않게 뭐 Z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자,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런 캐릭터의 표현일 뿐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OOD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자, 헥사 코드. 자, 헥사 코드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이 안쪽에 보면은 EOT, EXT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어셈블리 코드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BR의 이제 앞부분은 어셈블리 코드로 이 시스템을 이제 실행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해당하는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 그 세컨 스테이지 부트로드가 있는 곳으로 포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컨트롤러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어셈블리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MBR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DD 그 다음에 저번에 썼던 DD를 써서 인터페이스 인풋 파일을 자 SDA 자 SDA가 이제 즉 디바이스가 되겠죠. SDA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 하나의 섹터만 이렇게 가져와 보면 여러분이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통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다른 인베디드 시스템을 사용할 때도 라즈베리 파이에 라즈비안이라는 뭐 리눅스 변형 OS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부팅 가능한 디스크를 만든다고 한다는 말은 즉 이 MBR을 섹터 1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뒤에다 이제 깔아주는 게 되겠죠. 자, 그런 식의 의미라는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트로더에 대해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보면 이제 커널 로더라는 게 있고요. 커널 is loaded into memory by a bootloader. 자, 그래서 bootloader라는 건 결국에는 커널 코드를 메모리로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말했다시피 커널은 실행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커널은 운영체제가 사용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메모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호출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의 시작 전에는 모든 이 커널이 메모리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점점 운영체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메모리 리퀘어먼트가 점점 증가를 하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커널 크기가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이 커널과 관련된 부수적인 서비스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커지면 이 메모리에 이 해당하는 기능들이 모두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의 요구량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리눅스에서는 이제 릴로와 그럽이라는 부트로더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릴로는 이제 역사적 유물이 거의 됐어요. 엄청 오래전 버전에서 초기 버전에서 사용했어요. 리눅스의 초기 버전에서 릴로를 사용했고 현재는 GNU 스타일의 그럽을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릴로는 리눅스 로더라고 불렀고요. 자, 이제 특정한 파일 시스템에 스페시픽하지 않게 그냥 모두 사용할 수 있었고, 자, 이때는 그냥 리눅스를 로드하는 게 주안점이었기 때문에, 자, 리눅스 커널에 이미지를 잘 설정해주면, 자, 로딩이 되었고요. 다른 OS의 경우에도, 자, 제공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용성과 확장성이 좀 떨어져서 릴로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자, 현재는 그 릴로의 example을 지금 보기가 힘듭니다. 이 우분투 리눅스 상에서는요. 자, 우분투 리눅스 상에는 현재는 그것만 존재하게 되고 지금 릴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서버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example을 하나 떼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부트는 어디서 할 건지, 그 다음에 부트에서 루트는 어디로 마운트를 할 건지, 자, 그리고 어떤 식의 커널 이미지를 사용할 건지, 그래서 커널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윈도우 같은 이제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디렉토리만 적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디렉토리만 적어져 있는 경우는 이 부트 디스크에 같이 있다는 게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가 같이 들어왔잖아요. 자, 이런 식의 디바이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다른 디바이스에 운영체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 윈도우로 라벨링을 해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리눅스의 커널 이미지는 VM 리누즈라고 시작되는 이 이미지 파일들인데요. 자, VM 리누즈라는 파일의 뒤쪽에 이제 커널 버전들이 이렇게 적어져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릴로의 화면은 자, 이런 식이에요. 이건 진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하나 떼왔는데요. 이제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릴로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룹은 무엇이냐? 자, 이제 릴로를 대신한 이제 부트로더로 그룹이 지금 사용이 되는데, 그룹은 그랜드 유니파이드 부트로더. 그래서 통합해서 사용하는 부트로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OS랑 상관없이 그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트로더를 어떤 OS에서도 다 사용하게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고, 제가 저번에 말했던 이제 GNU에서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플렉서블하고 파일 시스템 액세스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확장성이 참 좋아서 자, 이제 그룹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룹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좀 살펴보면 자, 그룹은 이제 이전의 부트로더 이 시퀀스 중에서 세컨 스테이지의 부트로더인데 그럼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MBR이 자, 부트 디바이스를 찾아가지고 컨트롤을 넘겨줘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룹이 설치되어 있는 그룹은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저장 기기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MBR이 그 저장 기기에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에게 통제권을 넘겨주게 되죠. 즉, 이 그룹 코드를 메모리로 올려서 그 메모리를 실행을 하게 되는, 그 메모리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스테이지 1. 자, MBR은 contain stage 1 해서, 자, given the size of the MBR. 그러면 stage 1 just load the next stage of the group. 그래서 1번, 지금 현재 여기서 1번, 2번이라는 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바이오스와
자, MBR의 오퍼레이션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3번부터가 이제 그룹 세컨 스테이지 부트로더의 역할인데, 자, 부트로더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퍼스트 1.5 스테이지에서는 자, 첫 번째 30K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30K는 자, 코어 이미지라는 이제 이미지 파일이 프로그램이 들어있고요. 이 코어 이미지라는 것이 이제 이 해당하는 그룹에서 어떤 그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코드들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들을 다 불러온 이후에는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띄워주거나 아니면은 메뉴 없이 설정된 디폴트 값에 의해서 바로 이제 커널 로드가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코어 이미지라는 이 녀석이 이제 부트 그룹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컨피그레이션들을 로드해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제 그래피컬한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MBR에는 부팅을 하기 위한 이미지가 존재를 하고요. 자, 이 MBR이 그 다음에 코어 이미지라는 걸 로드하면서 자, 그룹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자, 그룹의 위치를 찾아내서 그 그룹의 이제 컨피그레이션들을 이제 가져와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부트의 그룹이라는 곳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트의 그룹이라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파일을 나열해 보면 자, 이와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그룹 컨피그레이션과 그룹 인바이러먼트, 자, 이 두 개의 파일인데요. 특히 이 그룹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그룹이 부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컨피그레이션을 모두 가져올 때 사용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파일을 찾아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지금 OS를 로드하는 시퀀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관련된 파일들을 살펴보면은 자, 이제 부팅 디렉토리, 그 다음에 부트 그룹, 아까 방금 이제 부트 그룹 디렉토리 방금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부트 그룹 디렉토리가 있는데, 자, 이 그룹 디렉토리는 어떤 식으로 그런 컨피그레이션이 되느냐? 자, 이 컨피그레이션은 부트 그룹 아래에 있는 컨피그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부팅을 하기 위한 컨피그레이션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부팅을 하기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만드는데 필요한 컨피그레이션들은 설정들은 자, etc 디렉토리 아래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etc 디렉토리 아래 그룹.d라는 디렉토리와 디폴트 그룹이라는 파일, 이 두 개의 파일에 의해서 자, 이 그룹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etc 디렉토리 아래 디폴트 그룹 파일과 자, etc 디렉토리 아래 그룹이라는 자, OS 선택 메뉴. 자, 그룹은 보통 일반적인 그룹의 환경 설정을 의미하고요. 자, 그룹.d라는 곳에는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내가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스크립트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자가 모디파이를 한 이후에 자, 이제 슈퍼유저 모드로 업데이트 그룹이라는 명령을 수행해주면 이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부팅을 할 때는 이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와서 부팅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직접 바꾸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은 이제 설정이 깨지게 되니까. 물론 바꿔도 되겠지만, 시스템에서 요즘에 이제 시스템이 똑똑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파일들을 바꾸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 파일을 직접 바꾸지는 마시고, 항상 이제 설정 파일을 바꾸고, 자,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업데이트 그룹이라는 현재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걸 바꾸는 게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룹을 환경을 바꾸는. 자, 그래서 파일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 etc 디폴트 그룹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그룹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제 그룹의 메뉴를 보여준다든지 없앤다든지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어떤 이미지를 씹는다든지 또 다른 어떤 그 필요한 그룹 실행에 대한 환경 설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룹 D는 이제 스크립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스크립트냐? OS를 어떤 순서로 시작할 건지에 대한 스크립트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OS를 어떤 순서로 시작할 건지에 대한 스크립트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OS를 서포트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스크립트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자, 일반적으로는 현재 일반적인 이 그룹 뒤에는 00 헤더, 그 다음에 05 데비안 팀, 그 다음에 10 리눅스, 20 멤테스트, 30 OS 프로, 그 다음에 40 커스텀. 자, 이런 식의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헤더는, 자, 스크립트 로드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 파일들은, 자, 컨피규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스크립트예요. 자, 컨피규레이션들을 만들기 위한 스크립트고, 특히 10 리눅스, 자, 그 다음에 커스텀, 이 부분에 OS를 시작하기 위한 스크립트들이 여기에 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룹 뒤에서는 이 OS를 시작하기 위한 스크립트들을 이렇게 적는 게 이제 메인 잡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런 헤더나 그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메모리 테스팅을 위한 옵션,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스캐닝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자, 이런 작업들에 대한 부팅에서 필요한 스크립트를 모두 환경이죠, 환경. 자, 이 환경 설정을 하면 그 컨피규레이션에서 그 해당하는 작업이 실행이 되게 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 부팅을 위한 스크립트들이 이제 그룹 D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런 컨피규레이션, 그룹.configuration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 보면 이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룹 뒤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헤더, 그 다음에 데비안 팀, 자, 리눅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메모리 테스트, OS 프로브 뭐 이런 식이 들어있고, 기타 이제 다른 스크립트도 몇 개 더 들어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룹 뒤에는 스크립트들이 들어있고, 예를 들면은 뭐 하나 봐볼까요? 10 리눅스 그룹 뒤에 10 리눅스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어떤 식의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 메모리, OS를 시작하는 메뉴 엔트리를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거는 이제 쉘 프로그램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리눅스는 이제 방금 써진 그 코드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다 추출해서 리눅스를 실행하기 위한 코드라인을 뽑아내게 되는데, 이제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 폴리 커스텀 이 부분에다가 지금 비어 있죠. 이 부분 뒤쪽에 메뉴 엔트리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저런 식의 스크립트를 쌓아서 설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메뉴 엔트리를 그냥 작성을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두 파일이 있고, 만약 이제 또 디폴트의 그룹이 있었죠. 자, 그래서 디폴트의 그룹 파일도 보면은,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설정 파일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설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특히 이 파일은 어떤 걸 설정하느냐, 이 메뉴를 보여줬다 껐다를 보통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임아웃 스타일, 이 타임아웃 스타일을 히든 대신에 메뉴로 적어주고 타임아웃 시간을 조금 늘려주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이게 히든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팅을 할 때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을 메뉴로 바꿔주면 이 메뉴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단에 써져 있죠. 이걸 바꾼 이후에는 업데이트 그룹을 실행을 해줘서 자, 이 group.configuration 파일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자, group.configuration 한번 봐볼까요? 자, 그룹의 configuration 파일을 보면은, 자, 아까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룹 뒤에 있는 스크립트에서 만들어진 코드들이 여기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드들이 쭉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헤더가 끝났고, 뭐 대비한 ธี임에 대해서, 저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할 건지, 컬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 리눅스. 여기서부터가 이제 리눅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로드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자,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이제 주의해서 볼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메뉴 엔트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 이 메뉴 엔트리라는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좀 더 화면을 늘려서 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 부분이, 자, 보통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부팅업이 될지를 기술을 해놓는 내용입니다. 자, 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은 OS가 어떤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뭐 어떤 파일 시스템을 쓸 건지, 그리고 어떤 모드로 갈 건지, 그 다음에 뭐 플랫폼이 있는지, 뭐 플랫폼이 있다면 어떤 메모리 모드, 또는 커널 모듈을 로드를 할 건지에 대한 설정들이 좀 더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있는 리눅스입니다. 자, 리눅스 태그와 여기 initRD. 자, 최초에 사용하는 어떤 파일 시스템, 메모리 램 파일 시스템, 뭐 이렇게 램 디스크거든요. init 램 디스크.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최초의 리눅스의 코드는 커널 코드는 어떤 걸 가져올 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널 코드의 이미지를 기술을 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커널 코드의 이미지를 기술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자, 루트 디스크에 어떤 하드디스크를 매핑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널 이미지와 하드디스크를, 즉 유니파이드 파일 시스템의 루트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알려줘야 돼요. 자, UUID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STA1을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저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DV 아래, 디스크 아래, by UUID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L 옵션을 줄게요. 자, STA1, 그죠? 첫 번째 하드디스크, 루트에 되어 있는, 자, 그 하드디스크에, 자, UUID가 이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루트는 UUID 해서, 자, 이 디스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STA1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자, initRD, 자, 램 디스크. 최초의, 커널을 로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과, 그 다음에 시스템 콜 설정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관리하는 어떤, 파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초기화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두 파일이 꼭 있어야 항상 리눅스는 부팅이 되고요. 자, 그래서, 부트 디렉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자, VM 리눅스가 있으면, 자, 이게 뭐였습니까? 커널이거든요. 자, 이게 커널 라이브러리고, 자, 그 다음에 initRD. 그래서 이 서비스들,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같이 여기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두 내용이 같이 있어야 이게 돌아간다. 자,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initRD는 39메가밖에 안 해요. 자, 그리고 커널은 8메가밖에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작은 거는 제가 이 시스템 버전을, 컴팩트한 버전을 좀 받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커널 이미지라는 거는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39메가, 8메가,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커널 기준 이렇게 작은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큰가요? 서비스들이에요. 서비스들. initRD를 시작한 이후에 이제 init라는 프로세스가 돌면서 서비스들을 시작을 해주는 그 내용들이 커져서 점점 메모리가 OS가 헤비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메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런 메뉴를 확인하면서,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뭐죠? 자, 아까 방금 grub.d라는 디렉토리 안쪽에 커스텀한 부분을 우리가 설정을 하면 해당하는 설정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